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궈낸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국무회의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제 청와대에서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1,600조 원 규모 집중 투자가 되는데 대통령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논의될까요?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어가지고 오늘도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발표하는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한 관심을 또 끌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잠시만요. 네, 국무회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자가 왜 이렇게 낮죠?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미 31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 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이제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 종전 상황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한데 이런 초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한 척은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 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또 해수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더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좀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조금 특별한 날이긴 하죠.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님 겸 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죠. 큰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인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내각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총리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 이틀이 부족하다 그랬나요?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어쨌든 363일 된 모양이군요.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제 사회를 다시 또 넘겨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끝나고 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가 사실 정부에까지 들어와서 일하게 된 거는 사실 크게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쉬우신 모양인데. 대통령님께 몇 번, 아니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 참 뉴스고 괜찮네요 이러시죠. 그러고 회식을 하자는 말씀을 회의만 너무 많이 안 하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뭐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국무회의를 해온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고 의대생들 복귀, 또 행정부 내란 청산, 자살 감소, 광주 전남 통합에서 어제 우리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는 등등의 과정과 성과에 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저희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후면 해방 100년입니다.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열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꿈과 확신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황금시대의 첫 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받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훌륭하신 후임 총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뭐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총리께서 어쨌든 총괄 책임을 지고 여러 국무위원들 또 다른 처청까지 다들 했었는데 지방정부까지. 하여튼 올 연초 통계부터 보면 어쨌든 월간 수백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습니다. 참 자살이란 말 입에 내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연간 15,000명 가까운 자살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한 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경부 차관님부터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장관님 순서대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심 때 이전에 한번 끝내보도록 마지막 회의인데 주재한 총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급적 예, 전임 시간 전에 대통령님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요. 예. 어제는 우리 사회 경제사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고 어제는 6.29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역사적인 선언을 한 날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절입니다. 그것은 기업 대표에 대한 큰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히 뭐 서로 칭찬하는 모드인가 봐요. 어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지방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다 그런 놀라움에 더해서 이제 벼락치듯이 다가온 HBM 반도체 초강국이라는 현실은
역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 참석자 그 제안대로 이 반도체 초강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AI 공장 수출 국가, 피지컬 AI 다크 팩토리 수출 국가로 가자 하는 그런 비전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6월부터 착착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 1등 만들기 선도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우리 국민들 기업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전북은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바로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정책 발표 때문에 뭐 잘된 데는 또 잘된 데대로 그러겠지만 또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또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주요한 거 몇 가지를 하고 지금은 AI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역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니까요. 동네에서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 동향입니다. 미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상호 공격 중단, 6월 30일 회담 개최 합의, 이거는 밤사이에 이란 외무부에서 수일 내 회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좀 어설프티가 있는 상황입니다. 등으로 유가 70불대 초반, 환율 1,540원대, 국고채 금리 3.7%대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정쟁 충격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OECD 최고 수준인 전분기 대비 1.8% 성장을 달성하고 주요 기관들도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1월과 4월 중에 1,027억 불의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 대체 수입선 확보, 나프타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제 유류 인하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도 완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청년 고용 등 고용 둔화, 환율 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응 방향입니다.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나프타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는 7차 석유류 최고 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 등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AX 등 산업 전환 고용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별로 제조업 등 고용 부진 업종별 대응 과제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금리 쪽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체결 이후에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전반적인 도입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입 물량도 회복세입니다. 7월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하였으며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하여 이미 90% 이상 확보 중입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민생 품목 등 필수재 공급망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미스매치에 따른 간헐적인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토요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6차 최고 가격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휘발유 1,961원, 경유 1,952원으로 지난 금요일 대비 리터당 45원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아직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이 일정 시일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주부터 본격 하락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응 계획입니다.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원유의 경우 현재 3단계인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합, 나프타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6월 30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남게 되는 중동 위기에 따른 완정화 조치로는 나프타 석화 제품 수급 조치하고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됩니다. 수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서 나프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일단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입니다. 리터당 150원 인하했던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및 제품가의 가격, 국제 제품가의 가격 또 민생 부담,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제 시기를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홍보와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정산위원회 가동 등의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동 위기를 계기로 확인된 자원 공급망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확대 등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민간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원유 도입은 7월은 100%, 8월도 뭐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량은 다 확보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은 꽤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사실상 봉쇄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탈출하는 수준이지 자유롭게 통항은 못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는 뭐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죠?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계속 봉쇄돼 있더라도 그럼 앞으로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우선 중동과 비중동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서도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도입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치해 주신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더해서 정유사하고 수합을 했던 제도까지 엮여지다 보니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비중동산 원유 수입들이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우리가 75%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70% 정도 했었어요. 예, 지금은 어때요? 그럼 확 줄었겠네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나오는 것은 호협을 통과해야 되는 의존도. 예, 중동으로만 따지면은 한 50%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건 홍해 쪽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대체했고 사우디 수입은 예, 푸자이라 항으로 해협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UAE 원유로 공급받고 있다. 예.